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구한의대학교의 박찬익이라고 합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남인용 교수님하고 전임 또 회장이셨던 박한우 교수님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이제 치매가 어떻게 향기에 영향을 받는지 또는 이런 쪽으로 깊이 있는 쪽보다는 가급적이면 일요일 저녁이니까요.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내용들은요, 지금 현재 제가 4주 동안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시민 교양 과정으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치유를 위한 향기 공부라 그랬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2시간 동안 강의하고요. 강의했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후각에 대해서 2주 동안 강의를 하고, 2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치매 예방, 이거 관련해서 이제 2시간 동안 이론을 6시간 동안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직접 가서 2시간 동안 총 8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1시간 정도로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잘 아시겠지만, 향기 특성상 직접 오프라인에서 향기를 맡으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원래 회사에 다닐 때부터 향에 원래 화장품 쪽이 향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었지만 특히 독일에 있는 칼스루헤라는 지역을 방문했었다가요. 거기서 아래 사진 보시면 그 향기를 굉장히 강하게 맡았는데 거기 보니까 칼스루헤 지역이 독일 검은 숲이라고 핸델과 그레텔의 동화 속에 나오는 커다란 정말 깊은 숲이더라고요. 거기서 맡은 향이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향기를 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향기를 연구하다가 2002년도에 그 향기를 만들고 그 향기의 효능을 계속 밝히면서 오른쪽 2010년도에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뇌과학회라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연구소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노아 대학하고 공동 연구도 향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구글과 그 애플사의 본사에도 가서 연구원들하고 향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향기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는 하진 않았죠. 그냥 가서 제가 연구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연구 방향을 잡았었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작년도에 직접 저희들이 이걸 치매 향기 치유 콘서트라 그래서 희지의 향기라든지 아니면 대구 지하철 2호선, 1호선의 향기라든지 대구 그 우리가 저항을 해서 이걸 시민들과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교내 행사로 그냥 만약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이걸 향기를 같이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내용들은 지금 특히나 치매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가 이제 치매 선별 및 케어를 위한 향 데이터셋 구축 및 향물질의 지역 연구인데요. 우리가 보면 분사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향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향을 분사함으로써 치매 환자들을 증상을 완화해 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그런 향기를 만드는 걸 해가지고 지금 3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디지스타하고 공동으로 대구과학관에서 이렇게 이제 향기 콘서트도 좀 열고 지금도 계속 전신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때 오늘 발표 내용과 유사한
그 치매 예방 접종 향기란 주제로 특히나 이때는 그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주로 나이대별로 어떤 향을 사용하면 좋은지 또는 피해야 될 자극에 대해서 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모은 책이 이제 올해 초에 제가 향기치유 콘서트라고 책을 냈는데 이게 뭐 생각처럼 그렇게 잘 이제 많이 팔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그 전문 서적으로 그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처음에 이제 향료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향기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맡아서 좋다 나쁘다는 차원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바르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에 뭐 침투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향기는 우리 그 코나 어떤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우리 그 건강에 어쩌면 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일 그 치매 예방에 좋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폐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어떤 향기 분자하고 어떤 입자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항상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앉아 있는 굉장히 화가 난 소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향기입니다. 향기인데 이제 제가 50이 넘었지만 일단은 그림에는 소년으로 나오니까 이 소년이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 향기를 이런 제 화면을 통해서 이런 제가 그린 향기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귀엽고 그 예쁜 향기를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주 못생긴 향기로 그릴 수가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제 이런 비록 잘 못 그리는 강이지만 이 원래의 이런 예쁜 향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를 또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향기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경상대 병원하고 향기를 맡을 때 뇌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향기를 맡자마자 뇌에 직접적으로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걸 저희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지 인문학적 해석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저도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문학적인 뭐 콘서트라든지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나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뭐 알기가 쉬운데 실제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모든 게 공평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엔트로피가 증가한 궁극적인 상태는 모든 움직임이 없고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고요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일단 인문학적으로 엔트로피 증가는 혼란해진다는 이런 거는 완전히 그 과학적인 엔트로피 개념하고는 극과 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서로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창작에 의한 그런 쪽에서 국한한다면 저도 충분히 뭐 거기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향기는 우리 몸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문학적인 해석도 중요하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향료란 거는 잘 아시겠지만 퍼퓸입니다. 영어로 퍼퓸인데 여기서 퍼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퓸은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물질 이게 원래 어원인데요. 이 향료는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향료는 예전에도 굉장히 고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종교 행사라든지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고가의 천연 향료를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걸 태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형태의 향을 썼기 때문에 향료가 포함이 되었고요. 또 천연향료는 꽤 식물성 향료와 이런 동물성 향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성 향료를 살펴보면 이제 무스크 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향유골에 하얀 고양이, 비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향료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장 유명한 건 사양노루죠. 고대서부터 이 사양노루 향기, 무스크 향은 굉장히 어떤 뭐 관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고대의 어떤 굉장히 그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 귀족 중에서 이 향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니트로무스크라는 그 향료가 합성 향료가 나오면서 되면서 이런 이제 그 사양노루의 희생을 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장미 1kg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단가가 한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자스민도 천연향료는 한 1kg 정도가 한 4, 5천만 원 정도 선에 거래되는데 합성향료로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합성향료는 그 대중의 어떤 향수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우리가 보통 케미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럭키 화학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게 95년도 저 입사한 해에 LG 화학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에서 소비자들이 화학에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화학 케미컬이 몸에 좋지 않지 않냐고 피부에. 그래서 이걸 2001년도에 본사에서 LG 생활 건강이란 회사에서 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화장품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조향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 케미컬 그러면 합성 향료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케미컬이라는 의미는 천연과 합성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화학 그 케미컬, 천연 케미컬, 특히나 그 예를 들어서 에센셜 오일 같은 거요. 에센셜 오일도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면 여기 콜라 뚜껑이 있잖아요. 그 흰 뚜껑 위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이게 그 굉장히 화학적인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향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그 화장품을 제가 계속 연구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썼는데요. 향기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저는 향기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왼쪽 사진이 그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잎. 제가 이걸 2010년도에 한번 봤었는데 지금도 그때 들어가면서 앞에서 젤라또 딸기 향을 맡았는데요. 그 딸기 향만 맡으면 이때는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그 도서관에 들어갈 때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 냄새가 물씬 나잖아요. 그 책 향기를 맡으면 그 어릴 때 그 다락방에 숨바꼭질하면서 숨었던 다락방에서 그 오래된 책들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때 나가지고 이런 향기는 정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여행을 시켜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이 장자란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오베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인데 저도 어릴 때 이제 모동이라는 데서 자랐었는데요. 광주시 모동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가면서 이런 들풀 냄새들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각적이란 거든지 아니면 청각, 노래를 들어가지고 예전 기억을 회상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한 이유, 즉 10대 이후라든지 20대 때 그때 기억을 많이 그때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향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느낌으로 먼저 다가오는 시절인 아주 어릴 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우리가 프루스트 효과라고 해서 뭐 오늘 그 강의에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케미컬이 천연과 합성을 포함한 의미란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향기를 맡아서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런 걸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른다는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는 우리가 이제 폐에까지 직접 그 도달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향초를 태운다든지 이런 그 향을 피운다든지 하면 이런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그 코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구름이라든지 가습기에서 나오는 이런 하얀 액체들은 이런 그 연기처럼 보이는 김처럼 보이는 이런 하얀 물질들은 기체가 그러니까 증기가 아니라 이거는 액체 상태입니다. 물방울들이 모여서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용되는 그 물질들 이게 증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증기일까요? 물음표를 해놨는데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물방울들이 하얗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MIT나 CMIT 같은 가습기 살균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코로 호흡기로 통해서 그 폐까지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습기에서 이런 그 초음파 방식으로 이런 물방울들을 만들어내면 여기에는 물방울 내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의식할 때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은 피발하면 좋은데 방 안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물방울들이 그대로 물방울로 존재하면서 뭐 2마이크로, 3마이크로 이하 이런 물질들은 이런 크기의 물방울들은 우리 코를 통해서 폐까지 전달돼요. 그럼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폐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짧은, 그다음 굉장히 오래 노출된 아기들이나 산모들은 이 나양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폐가 경화돼 가지고 최근까지도 이런 폐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생명을 뭐 잃으시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 자체 거의 안전해요. 저희들이 화장품에서도 계속 사용해왔고, 또 특히 제가 뭐 경찰청에 자문위원을 했다고 그래서 좀 그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같이 제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 모조 혈액이라고 하다 보면 혈은 피가 튀는 거를 가지고서 어떤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재해석하잖아요. 재구성해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그 동물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물피를 가지고 하면 예전에 광우병도 그렇고 그 냄새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화장품 원료를 바꿔가지고 사용을 모조 혈액을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좀그 과학 국가수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게 결국에 피부에 발라도 괜찮지만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해가 크다는 것. 이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향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물질들이 폐를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때는 그냥 바를 때와 달리 굉장히 큰 피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향을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향을 맡자마자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예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향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또 이거 뭐 향을 맡는다고 바로 뭐 잘못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향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나가시면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점점 향기의 효능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기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경계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처럼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폐까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전달됨으로써 우리 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예로 봐서 이 물방울도 어떤 하나의 입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무를 태우면서 나오는 입자들은 굉장히 미세먼지 형태로서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런 게 특히 이제 그 사찰에서 이런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요즘도 젊은이들도 이런 향을 피우는 걸 많은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향을 태운다는 건 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노 입자도 굉장히 유해한데요. 이거는 나노 입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세먼지나 그 정도 크기하고도 다르지만 이것도 뭐 미세먼지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드리는 내용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태우는 향기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또 선생님들께 유하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묻고 제가 답변 드리더라도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은 톤데요. 톤은 처음 킬 때하고 끌 때만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런 태우는 향기 제품들, 나무를 태우는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태우는 향을 사용했던 게 퍼퓸처럼 연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건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 같은 건 굉장히 고가지 때문에 나무를 잘라와서 종교 행사에 사용을 하면 또 이게 에센셜 오일은 고가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향만 난다는 것 뿐인데 이거는 연기가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우리 몸을 불살라서 태워서 우리의 정신을 태워서 이게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알라신한테 직접 가는구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훈향들을 형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해안 여성 10명 중 9명은 담배를 핀 적도 없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담배에서 탈을 한 걸 어떤 거라 생각하면 보통 탈이라 그러면 우리가 저도 화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탈이라 그러면 이런 콜타르나 석유 계통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타르는 이게 아니고 토탈 에어로졸 레이즈도 해가지고 담배를 태우거나 할 때 나는 그죠?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해요. 그러니까 입자를 말하는 즉 미세먼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수분과 니코틴은 제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수분을 왜 제어시키냐 하면 수분은 나오면 다 휘발이 되잖아요. 휘발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습기의 경우에는 이게 그 증발이 돼가지고 증기 상태로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가습기 습도가 굉장히 6, 70% 높아진 상태 같으면 80% 이상 높아진 상태 같으면 이게 더 증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방울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게 담배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수분을 제외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폐까지 전달되는 그런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기서 수분을 제외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가습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을 한 거는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입자가 생긴다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대기오염을 막자는 차원에서 향 피우기를 금지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를 태울 때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이제 대구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 불화를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생화를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스님들이 저는 물어서 스님들이 굉장히 이런 그 향에 계속 노출이 되면 되게 뭐 폐나 이런 게 안 좋아지실 건데 그거를 무릅쓰고 그걸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 스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하신대요. 오래 맡으시다 보니까 향을 태우면 그게 폐나 이런 게 안 좋은 걸 아시고 이제 신자들이 와가지고 향을 실내에서 꽂는 거는 그거는 요즘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막 밖에는 마스크 끼고 나가면서 실내에 들어와서는 나무 그죠? 이렇게 그 향 같은 거 이렇게 태우는 거는 그건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나 이게 젊은 층에서는 이게 뭐폐 건강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호흡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5, 60대 넘어서면서 실내에서 뭔가를 태우는 제품 사용하는 거는 폐 건강에는 이게 누적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